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이 지들만의 그런 이 뭐라고 할까 이 우월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메데이아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메데이아. 이 얘기 제가 좀 이따 드릴 건데 제가 가계도를 볼게요. 여기 보면은 프로메테우스가 있죠.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 데우칼리온이고 에피메테우스와 또 판도라의 자녀가 피라란 말이에요. 지금 인류가 다 죽었어. 죽었고 두 사람만 남았죠. 두 사람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헬렌입니다. 헬렌. 보통 그냥 이 헬라어로는 엘렌이라고도 하고 헬렌. 이 헬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헬렌이라는 이름 들으면 헬렌은 여자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헬렌의 세 아들이 누구냐? 도로스, 그리고 크스토스, 그리고 아이올로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역사, 고대 역사 같은 거 읽다 보면은 그리스인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뭐 도로스인, 뭐 아카이아인, 이오니아인, 아이올리아인 막 말하거든요. 그 그리스인들 그리스 그 종족 있죠. 그 종족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헬렌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도로스는 도로스인의 조상이고 크스토스는 아카이아인, 이오니아인의 조상이고 또 아이올로스는 아이올리아인의 조상입니다. 여기까지가 다 그리스인들이죠. 우리가 여러분 헬레니즘 또 헬라스 그 그리스를 또 헬라라고도 하잖아요. 헬라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퍼뜨린 그리스 문명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헬레니즘. 그 헬레니즘, 헬라스 이런 말이 다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요 헬렌에서 온 거예요. 헬렌.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자기들 하나로 묶어주는 조상이 누구냐면 헬렌이에요. 헬렌. 이 헬렌이 누구냐면 인간과 데우칼리온과 이 피라의 자손이잖아요. 나머지 모든 인류는 누구냐면 돌멩이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인들 도로스 또 크스토스 아이올로스 그 밑에서 태어나는 그 모든 그리스 민족들은 누구냐면 헬렌의 자손다. 이게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데이아 비극 메데의 남편인 이아손은 누구냐면 바로 요 아이올로스 민족이에요. 아이올로스인입니다. 요 계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 아이올로스의 아들이 누가 있냐면요. 크레테우스와 시지포스, 또 살모네우스, 그 밖에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데우칼리온 아들이 헬렌이고 헬렌 아들이 아이올로스가 있고요. 아이올로스 아들 중에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크레테우스, 시지포스, 살모네우스 등등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 크레테우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이손이고요. 아이손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이아손이죠. 이아손. 이제 콜키스로 황금 양털을 가지러 떠나는 이 이아손. 그러니까 이아손의 아버지가 아이손이에요. 둘이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면 안 돼요. 아이손, 이아손. 그 할아버지가 크레테우스예요. 제가 지금은 이 크레테우스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시지포스는 누구냐면요. 여러분 까뮤가 쓴 시지포스 신화 있잖아요. 그때 시지포스가 이 시지포스입니다. 둘이 형제예요. 살모네우스도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아손의 그 계보예요. 이아손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이아손은 헬렌의 자손이에요. 헬렌의 자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아손의 할머니 얘기가 중요해요. 할머니. 이아손의 할머니는 누구냐? 이아손의 할머니는요. 티로라는 사람이에요. 티로. 크레테우스와 결혼한 티로죠. 여기 이아손의 아버지가 아이손의 아버지가 크레테우스였죠. 이 크레테우스의 부인이 누구냐면 티로예요. 티로. 크레테우스의 부인이 티로인데 그
티로는 누구냐? 살모네우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크레테우스가 자기 조카하고 결혼한 거죠. 조카하고. 티로는 살모네우스, 알키디케와 살모네우스의 딸이 티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헷갈리지만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살모네우스하고 크레테우스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티로는 조카의 조카. 조카랑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한 거냐면 아이손과 페레스와 암타이온을 한 거예요. 이 세 명의 자녀를. 이게 티로인데, 티로는요, 우리가 지금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중에 메데이아를 하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의 3대 비극작가 중에 에피메테우스 말고 또 누가 있냐면 소포클레스가 있어요. 소포클레스의 비극 중에 이 티로가 있습니다. 티로. 근데 이 내용은 지금 몰라요, 아무도. 왜냐면 유실됐어. 그냥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거야. 소포클레스의 비극 중에 이 티로가 있어요. 그만큼 티로도 스토리가 많은 여인인 거죠. 많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티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티로 이야기가 재밌어요. 티로 이야기가. 티로가 크로테우스, 자기 삼촌이죠. 삼촌과 결혼하기 전에 처녀일 때 누구를 좋아했냐면 강의 신, 애니페우스를 좋아했어요. 강의 신 애니페우스. 그런데 티로를 보고 반한 신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포세이돈.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들, 올림푸스 신들은요, 다 완전히 양아치 아니에요, 사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종류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우스도 그렇고, 포세이돈도 그렇고, 그냥 지나가다가 딱 눈에 띄고 마음에 드는 여신이건, 님프건, 인간이 있으면 바로 그냥 결합을 해버리죠. 근데 지들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변해가지고, 혹은 동물로 변해가지고, 혹은 막 제우스 같은 경우는 소나기로 변해가지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포세이돈이 티로가 마음에 드니까 티로가 사랑하는 강의 신 애니페우스의 모습으로 딱 변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티로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맺고 티로가 임신을 하죠. 나중에 알았어. 이게 애니페우스가 아니라는 걸. 근데 임신을 하죠. 그래서 두 아이를 낳아요. 누가 태어나냐? 포세이돈과 사이에서 이 펠리아스가 태어납니다. 펠리아스. 그리고 넬레우스. 두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아이를요, 괴짝에 담아갖고 버려요. 비정한 어머니. 버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어머니를 찾아와요. 찾아올 때 내가 당신의 아들이다. 그 증거로 뭘 보여주냐면 괴짝 있죠. 어머니가 날 버릴 때 담았던 괴짝을 보여주면서 자기 아들인 걸 증명하지요. 이게 바로 이 펠리아스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요 티로를 근데 이 펠리아스라는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티로의 엄마 있잖아요. 알키디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인 살모네스가 재혼을 해요. 그래서 재혼해갖고 그 시데로라는 여인과 재혼을 하는데 이 시데로가 티로를 막 괴롭히니까 나중에 펠리아스가 찾아와서 할머니죠. 할머니를 죽여버리고 엄마를 구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펠리아스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들인데 다시 찾아와서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엄마를 괴롭히는 그 양모를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 펠리아스입니다. 근데 티로가 하여간 이렇게 자기 두 아이를 버린 다음에 누구랑 결혼하냐면 자기 삼촌인 크레테우스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손과 페레스와 아미타온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펠리아스와 아이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예요? 이복 형제가 아니고 이부 형제. 우리가 보통 이복 형제는 뭡니까? 아버지가 같고 엄마가 다른 사람들을 이복 형제라고 하잖아요. 이복 형제. 복이 배복이거든요. 배가 다르다.
배가 다르다. 엄마가 다르다 할 때 이북 형제건데 여기는 엄마가 같아. 아빠가 다르고. 그러니까 아이손과 펠리아스는 이부 형제입니다. 이부 형제. 나중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이올코스, 크레테우스가 이올코스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크레테우스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아이손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손은 당연히 자기 나라를 자기 아들인 이아손에게 물려주면 돼.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뺏는 거냐면 아이손이 지금 있는 나라를 누가 뺏는 거냐면 자기의 이부 형제인 펠리아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왕위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아손 이야기가 영화로 있는 게 아르곤 황금 대탐험 아닙니까? 요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펠리아스가 자기의 이부 형제, 엄마가 갖고 아빠가 다른 형제인 아이손이 다스리고 있는 이올코스 쳐들어와가지고 그 이올코스를 뺏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이아손한테 펠리아스는 삼촌이죠. 그러니까 삼촌. 근데 이 아르고 황금탄 대통령은요,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펠리아스가 이올코스를 쳐들어와. 그리고 뺏었는데, 뺏을 때 누굴 죽이냐면, 앞에 보이는 이 여인. 이 여인이 누구냐면은, 프로크네라는 여인이에요. 프로크네고, 요 아이가 필로멜라라고 써있죠. 근데, 이아손 이야기하고, 이때 이 신화하고, 사실은 이 프로크네, 필로멜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신화야. 그리스 신화에 있는 인물들인데 전혀 쓸데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펠리아스가 이 두 자매를 죽이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전혀 관계없는 신화입니다. 여기서 펠리아스는 누굴 안 죽여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부 형제인 그 아이손 있죠. 아이손. 그리고 아이손의 자녀가 이아손과 프로마코스가 있거든요. 얘네들을 동굴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아이손은 그 전에 이아손을 빼돌리고, 그래서 동굴에 아이손과 아이손의 아들인 프로마코스, 그리고 아이손의 부인을 다 동굴에 가둬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뺏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아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에 앞서갖고, 하나 또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앞에 보이는 게 티로. 그러니까 이아손의 할머니죠. 티로의 두 자녀가 아이손과 펠리아스라고 했잖아요. 포세이돈이 티로가 좋아하는 신으로 변신해가지고, 사실은 관계를 맺어갖고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요런 신화도 있고, 티로와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신화가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관계없는 또 하나의 신화가 뭐가 있냐면, 티로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자기 삼촌 중에 시지푸스하고 결혼했다는 신화가 있어요. 시지포스. 그러니까 티로는 어차피 크로테우스도 삼촌이고 시지푸스도 삼촌인데 어떤 신화에서는 시지푸스하고 결혼했다는 그 신화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비극으로 있는 건데, 시지포스는 여러분 고린도의 왕이에요. 코린토스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들이 볼 때는 아주 간사하고 간계가 넘치는 나쁜 놈이죠. 신들을 막 속여먹어. 시지푸스가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으니까 누구 하냐? 어떻게 하냐? 그 죽음의 신 있잖아요. 타나토스를요 속여가지고 타나토스를 족쇄를 채워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대단한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죽기 싫어갖고 그 죽음이 타나토스 아니에요. 아레스의 아들 아닙니까? 타나토스가 찾아왔어. 죽기 싫으니까 타나토스를 족쇄로 묶어버려요. 타나토스가 족쇄로 묶여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안 죽는 거야. 죽음이 임해야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죽음이 묶여버렸어. 사람들이 안 죽어. 안 죽으니까 명계, 죽음의 땅, 난리가 난 거죠. 하데스가 죽음의 신인데 하데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아레스를 보내는 거죠. 전쟁의 신 아레스를 보내가지고
타나토스를 구하고 이 시시포스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포스한테 형벌을 주는데 어떤 형벌을 주냐? 앞에 보는 것처럼 돌멩이를 지금 메고 있는데 원래 시시포스 신화에서는 돌멩이를 막 굴리잖아요. 굴려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면은 그 돌이 또 쭈르륵 떨어져. 그럼 다시 또 내려가갖고 이 거대한 돌멩이를 밀어가지고 또 정상에 올라가. 그럼 또 떨어져. 그런 형벌. 영원히 반복되는 이 정말 돌멩이 굴리는 형벌. 이게 이 까뮤가 쓴 시시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까뮤는 이렇게 돌멩이를 굴려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돌멩이가 떨어지는 게 이거야말로 정말 인간 부조리다 라고 말한 거죠. 근데 까뮤는 그렇게 떨어졌을 때 인간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내려가서 그 돌멩이를 다시 굴려서 올라가는 행동, 그런 거야말로 사실은 인간 승리라고 본 거죠. 인간 승리. 하여간 이게 시시포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시포스하고 티로의 아버지인 살메네우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여기는 지금 가게도는 안 나왔는데 살메네우스 형제가 크레테우스가 있고 시시포스가 있는데 시시포스가 살메네우스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신탁이 뭐가 있냐? 살메네우스가 그 조카랑 결혼을 하면은, 조카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가 살모네우스를 죽일 거다라는 신탁이 떨어져요. 그래서 시시푸스가 티로와를 결혼하는 거죠. 자기 형한테 복수하려고. 왜냐면 본인은 복수를 못해요. 신탁은 조카랑 결혼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 살모네우스를 죽일 거다라고 신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갖고 그 티로랑 결혼하는데 그 티로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티로가 그 신탁을 알게 돼. 내 자녀가 내 아버지를 죽일 거라는 신탁을 알게 돼서 이 티로가 뭘 하냐? 자기의 자녀를 죽여요. 자녀를 죽여.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야, 여러분, 그 메데이아 이야기 할 때 이 티로 얘기까지 이렇게 설명해주는 방송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방송. 제가 봐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메데이아가 지금 그리스 신화에서 정말 엄청난 악녀, 그리스 신화 최고의 사실은 사악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욕을 먹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하손의 할머니가 그런 여인이에요, 티로가 사실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 티로를요 그렇게 악녀로 보지 않거든요. 이상해. 티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사악한 악녀로 티로를 설명하지 않아요. 메데이아는 엄청 사악한 여잔데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티로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티로가 또 내용을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그러니까 이제 에피메테우스 때문에 메데이아 신화가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메데이아 이야기, 메데이아 비극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도 맞는 말이죠. 티로는 지금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티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통 그리스인이에요. 헬렌의 후손. 반면에 메데이아는요 그리스인이 아니에요. 야만족이야. 그리스인이 볼 때 콜키스. 그래서 이 에피메테우스 비극에 봐도 등장을 해요. 메데이아가 있는 이 콜키스, 여기가 야만스럽다. 그리고 이하손이 메데이아한테 막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너가 나를 만나갖고 이 문명인들, 문명국가인 그리스 와갖고 너가 문명 혜택을 누리지 않냐. 영광인 줄 알아라. 막 그런 말을 막 하고 그래. 너같이 야만인들이 나 만나가지고 지금 너 그리스에 와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엄청난 사실은 이 민족 우월주의, 모든 신화가 마찬가지죠, 사실요. 모든 신화가. 게르만 신화는 게르만 민족주의가 엄청 있는 거고, 히틀러가 그렇게 사실은 게르만 신화를 좋아했고, 또 중국 신화는 뭐 당연히 중국 최고인 거고, 우리 한반도 신화는 당연히 또 한반도 신화가 최고인 거죠. 이건 당연한 건데,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헬렌의 족속들이 하는 짓들은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해주는데, 저 야만인들, 돌멩이들의 후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엄청난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티로하고 메데이아를 비교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나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고,
하여간 티로와 크레테우스가 결혼을 하고 그 자녀가 아이손, 페레스, 암미타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크레테우스가 이올코스의 왕이고 그 왕위를 아이손한테 물려줬는데 그 나라를 누가 뺏었다? 티로의 또 다른 아들, 아버지가 다른 아들인 펠리아스가 뺏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서 펠리아스가 아이손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아이손과 아이손의 부인 그리고 프로마코스를요 동굴에 가둬버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하손은 못 가두죠. 왜? 이하손은 이미 빼돌렸어요. 빼돌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누구한테 보냈냐?